모처럼 긴 추석 연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을 만나게 밖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짝 긴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전국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또 추석마저도 장사가 잘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힘내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결돼서 우리 모두가 서로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고민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근심, 고민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석이 이제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2시간도 알차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한 분 한 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월요일이면 또 꼬꼬 박사 강의를 도움 주시는데요. 오늘은 또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요즘은 이제 부동산 규제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부분들이 계속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숙기, 또 호황기, 또 쇠퇴기 또 거치면서 또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호황기에도 또 안 오르는 지역이 있고 또 불황기에도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좋은 투자 시기와 그다음 투자처를 좀 찾아야 되겠죠. 오늘은 좀 쉬운 제목으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는 쉽니다. 부동산은 쉽니다. 호황기와 불황기를 접하는 자세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2014, 13, 14, 15, 16, 20년 이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호황기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는 분들 있겠고 어떤 분은 그 사이에 전세를 살아서 또 기회를 좀 놓쳤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이 부동산 규제와 또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에 대한 과잉으로 이래서 또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좀 쇠퇴하겠죠. 당장 거래가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쇠퇴기에 또 어떻게 접어야 될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겁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는 올라서 불안하고 또 가격이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또 내린다고 하는 게 또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한 것보다는 담담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이 모든 투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벌써 실패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항상 좀 담담하게 대담하게 가는 사람들이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길게 가는 사람들이 좀 성공을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호황기는 지났죠. 그래서 호황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했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죠. 2001년에서 2007, 8년, 2007년까지 호황기였다가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또 많이 쇠퇴를 했죠. 많이 불황기였죠. 그리고 다시 2020년 현재 이제 19년까지로 보면은 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좀 줄어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갈까 많이 좀 여러 가지 궁금하고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2013년과 20년 사이 이런 호황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부동산을 대했습니까? 대부분은 주요 지역 그리고 핵심 지역 또 시간에 맞춰서 규제에 맞게끔 또 풍선 효과를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분들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가격이 오르내림과 관련이 없는 동네에서 있었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황기를 대할 때는 내가 어디에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투자를 한다면 항상 주요 지역 핵심 지역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핵심 지역 이런 지역 주변 머리를 그런 지역은 빼고 주변 머리만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황기를 대할 때는 주변 머리만을 뒤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 60에서 한 80% 지역은 주요 지역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좀 올랐다고 머리를 쓰죠. 머리를 쓰다 보면 꼭 그런데 그 주변 머리만을 건듭니다. 주변 머리 건들다 보면 남들은 많이 올랐는데 나만 얼마 안 오르거나 보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보면 늘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런 현상들은 보면 부동산의 어떤 심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머리로 논리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패착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황기를 대했을 때는 주변 머리보다는 주요 지역 핵심 지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주변 머리일지라도 주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 신도시 이런 개발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특별한 상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도 좀 잘 많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 거고 얘는 어떤 지구의 배후 지구 지역이 될 거고 여기는 편의시설 어떻게 들어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호황기에도 주변 머리도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래가 많이 이제 중단이 됐죠. 그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일부 똘똘한 한 채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런 세금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를 사자니 기존 걸 팔아야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까지 좀 조정이 되려면 올 연말과 내년을 좀 거쳐야 될 걸로 보여지죠. 그러나 또 오르는 지역은 오르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불황기에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겠느냐 한번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다뤄봤는데 불황기를 대하는 자세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막 뛰어드는 것보다 시장의 흘러가는 형상을 잘 봐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못하신 분들은 가격이 내릴 때 골이 깊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좀 덜 내린 데는 밋밋하게 가격이 상승할 거고 보합을 유지한 데는 계속 보합을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거와 그리고 학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입시가 정시 모집으로 전환되고 있죠. 이럴 때는 학군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군 중심이 아니고 뭐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수시 모집이 많을 때는 교통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그다음에 학교 또는 여기 학군이죠. 학군. 그다음에 학교 플러스 학원가가 있으면 더 인기가 좋겠죠. 정식 모집으로 가려면 학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셋값도 이런 쪽을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의 품귀 현상이 이런 지역이죠. 이런 불황기에는 여전히 가격은 안 오르고 거래는 없으니까 가격은 안 오르거나 오르더라도 호가만 오른 상황에서 거래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물건을 서로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값이 확장돼서 오르겠죠. 그래서 교통, 학군,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뭐 공원, 뭐 공원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좀 보겠죠. 그러다가 최근처럼 이렇게 학군 중심 할 때는 순서가 바뀌었죠. 이제는 학교 중심에서 교통 중심으로 바뀌죠. 교통도 일정 부분 계속 좋아지다 보면 교통은 어느 호재가 되면은 교통 호재는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개통되기 전까지는 오르다가 개통 이후에는 호재로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학원가 생기고 학교 생기고 인기가 좋아지면 또 다시 2차적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여간에 어쨌든 교통과 학교를 이게 확실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 다시 또 이 정시 모집 확대로 인해서 학교, 학원가 중심으로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또는 전세값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불황기가 되면은 가격이 어떤 그 최고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보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같지만 어떤 일정한 가격을 두고 어떤 가격의 임계치를 두고 가격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거 최고점에 놓여 있다면 나는 주거만 그냥 만족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아직은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야 되고 투자성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때하고 또 중학교 때 그다음에 또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은 위치가 더 달라지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또 졸업을 할 때 중학교를 찾아서 옮겨가는 현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여기는 초등학교 중심인지 중학교 중심인지 지역 여기는 업무 중심인지 아니면 이 지역은 그 어르신들이 사는 실버타운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최고점에 도달됐을 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만약에 호황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가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큼성큼 같이 올라가서 가격이 최고점에 있는 것도 같이 올라가주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불황기가 되면은 최고점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다면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들은 가격이 스멀스멀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가격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아파트인 데는 가격이 높지만 모든 지역이 새 아파트라면 지역적 가치가 비슷해져서 어떠한 최고점을 두고 있는 가격이 하나의 일렬 형태로 이게 쭉 줄을 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중요하다면 역 주변의 가격이 10억이었다라면 주변의 가격은 9억, 8억, 7억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역에서 이 지역적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역의 가격이 10억에 멈춰진다면 9억은 9억 5천, 9억 7천에 다가가고 8억은 9억에 다가가고 7억은 다가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새 아파트가 늘어나거나 학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늘어나면 가격을 맞춰주는데 역 주변의 가격은 고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가격이 밀어 올라치기 때문에 역도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되죠. 요 기간까지는 시간이 다소 약간 장기적으로 걸린다면 그 기간 내에서 이런 불황기 내에서는 이쪽 가격보다는 여기는 비싸니까 좀 옆으로 가서 내려가서 사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이 동시에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하위단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네 번째부터 보면 이제 이게 불황기가 다가오면 아파트값 다 올랐네. 이제 안 올라. 그러면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가죠? 서서히 임대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임대는 아무래도 수익형이고 그다음에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형이죠. 투자형은 자산의 증가 쪽을 많이 생각한다면 임대 쪽은 월 수입을 좀 많이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월 수입과 자산, 월 수입이 나오는 임대와 그냥 순수 투자형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가격은 비례적으로 거의 가고 있어요. 하지만 임대 수익과 주거를 누리는 부분은 달리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주거와 임대를 좀 분리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예를 들어보면 역 주변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진 돈, 자금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집에 역 주변에서 내가 직접 살면서 월세를 놓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여기 가깝고 월세는 잘 나오겠지만 본인이 주거하는 집이 임대료를 대신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임대료가
줄어들겠죠. 그만큼 자기가 사는 건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임대료 부분을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상업 및 업무시설이 많이 있고 항상 지역적으로는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학원과 발전보다는 지역에 있는 뭐 자영업자의 발전 아니면 자그마한 소오피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죠. 반대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살지 않고 임대는 여기에 사놓고 자기는 임대료 여기를 전세를 놓고 인근에 한 여기에서 15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큰 임대를 받으면서 큰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나이도 드셨고 월세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뭐 먼지 있고 하는 데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거는 임대로 조금 여기서 멀리 가고 젊은 층들 아직은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한테 양보를 해서 월세를 받는 방식이 좋겠다. 그런데 꼭 내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같은 돈을 가지고 여기를 못 사. 그러면 굳이 역에 가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가 살면서 공기 좋고 뭐 자랑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월세가 낮고 공실 우려가 있죠. 오히려 요 케이스보다는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데는 건물이 오래되면 또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죠. 굳이 젊은 층들이 결혼하기 전에 잠시 사는 거 멀리 가서 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요즘 젊은 분들, 돈 버시는 분들은 10분, 20분 거리가 짧은 것 같지만 차라리 20분을 줄이고 차라리 10만 원 월세를 더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요 부동산의 심리를 좀 이해하고 주거와 임대를 분리해서 꼭 내가 내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런 거보다 내 집은 세를 놓고 나는 임대도 살 수 있어 이러한 것도 괜찮죠. 뭐 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세를 놓고 대출이 이제 안 나온 건 그렇지만 대출이 나올 때는 여기에서 전세 가진 걸로 대출을 좀 활용해서 자기 집을 살면서 여기는 월세, 여기는 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 임대를 좀 분리하고요. 요즘 이제 이렇게 불황기에 접어들면 가격이 전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현상이거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싼 지역에 가셔서 어떠한 개발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새로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네가 좋아질 지역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황기에는 좋아진 지역보다는 좋아질 지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호황기가 5, 6년 간다면 또 불황기가 3, 4년 오죠. 과거의 템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년 동안 내에 이 좋아진 지역은 조정받는다면 좋아질 지역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 갔더니 좀 동네가 낙후돼 있고 아파트들은 넓고 또 빌라들이 많이 어수선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3, 4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네가 있다면 가격이 불황기에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가격은 다른 아파트들은 떨어질지라도 이런 재개발 그런 재건축들은 사업의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 조합 인가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입주 단계 이런 대여섯 차례에 거치면서 가격이 새 아파트의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 할지라도 재개발, 재건축들은 좀 내린 가격에서 형성은 되겠지만 반드시 가격은 오르는 지역이다. 그래서 좋아질 지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노후도를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삶의 질이 바꾸는 거죠. 약간 불황기에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질지라도 가격을 좀 자산을 좀 불려서 나중에 호황기가 될 때 좋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이 버는 그러한 단계별 구조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부동산 투자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저평가 지역을 찾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땅에 저평가 지역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평가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을 한다든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다든가 이런 거 있겠지만 저평가가 돼가지고 거기가 싸다.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갔더니 아파트 33평이 10억이야.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시세는 10억인데 8억이잖아요. 이거 저평가된 거예요. 싼 거죠. 그런데 동네가 10억인 동네에서 10억이고 8억인 동네에서 8억이면 저평가가 아니거든요. 다만 10억짜리도 어떤 상승 요인이 있으면 더 올라서 10억이 되는 거고 8억짜리도 상승 요인이 없으면 8억에서 7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평가 이런 걸 찾지 마시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승 요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불황기에는 여러 가지 투자 중에서도 상승 요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져서 완전히 비싸져서 거래가 아니라는 것보다도 거래가 발생되는 거래량이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비싸도 팔려고 하는데 돈 쓸 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내 주거를 하는 내 가족이 편하게 사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환금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금성도 고려하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부동산 상승 요인 발견하고 좋은 타이밍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이 부동산이 어떠하게 심리작용을 할 건지 그걸 이해하는 그런 노력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